그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딸의 다급했던 구조 요청. 많이 울고 급박했던 그런 목소리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요정이 지금 좀 많이, 여기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너무 아파, 엄마.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아니야, 지금 다 왔어. 딸 효정씨가 살고 있던 자취방 앞으로 급히 달려간 어머니. 고통을 호소하던 딸을 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딸을 폭행한 전 남자친구 김씨도 함께였다는데요. 응급실에 갔죠. 심각하게 보였어요. 여기가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은 효정씨. 아휴. 병원에 입원해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4월 10일 날 이제 서류 이제 제출하고 갔다 오면서 딸아이한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왜? 나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앞이 3월 구별도 못하고,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때부터 우리 딸 좀 이제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는 거예요. 염증으로 뒤덮여버린 효정씨의 폐. 시간이 갈수록 점차 효정씨의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손에 청색증이 다 왔어요. 새파란 거 있잖아, 왜?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에 얘가 처치실에서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힘겹게, 엄마 나 살 수 있지. 꼭 살려줄게. 안 아프게 해줄게라고 했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못됐어요.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효정씨. 아이고. 우리 딸 사망할 때 눈도 못 감았어요. 아직도 그 모습이 좀 생생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눈을 감기려고 해도 눈이 안 감겼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효정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 남자친구 김씨. 사건이 일어난 4월 1일 이른 아침, 그날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폭행 직전까지 김씨와 함께 있었다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1시쯤? 10시, 11시쯤에 랑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효정이랑 톡을 하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날 밤 김씨와 함께 술을 먹었다는 친구 지민씨. 그런데 김씨가 갑자기 효정씨와 다투기 시작했다는데요. 지도 이제 둘이 싸우니까 술자리 정리하고 가자 했는데 술 더 먹자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갔어요. 일단 동이 튼 후 여자친구가 집에 오기로 해 김씨를 집에서 내보냈다는 지민씨. 그런데 곧바로 김씨가 향한 곳은 효정씨의 자취방이었습니다. 찾아와서 애를 팼다고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게 깨웠대요. 근데 이제 깨우다가 팔에 클럽 다녀온 팔찌가 딱 보여가지고 그걸 보고 욕을 하면서 때렸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뭔데 때려요? 지가 뭔데? 이제 주먹으로 맞아야 된다면서 걔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주먹으로 계속 얼굴에 때렸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무방비 상태로 당한 폭력. 상당히 위험한 부위만 때렸거든요. 머리, 얼굴,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김씨의 폭력은 모두 급소를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죽일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을 실수로 조르는 사람 없어요. 목은 죽이려고 조르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이거든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잔혹한 폭력을 저지르고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김씨. 요정이 지금 좀 많이, 여기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참 이게 뭐예요? 말이 돼요? 효정씨가 병원에 간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던 김씨. 그런데 집 주소 보내줄 테니 그쪽으로 가달라고 해서 일단 갔어요. 효정씨의 부탁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는데요. 근데
여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하태평하네. 딱 그 생각 들었어요.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던 김 씨. 좀 무서웠죠. 그는 병원에 입원한 효정 씨에게 합의 의사를 묻기도 했습니다. 아휴. 어떻게 이토록 태어날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친구가 우리 딸한테 폭행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효정 씨를 향한 그의 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효정이가 한 2년 정도 폭행을 계속 당한 것 같아요. 네, 맞았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진짜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대요. 아이고. 끝이 나지 않던 그의 폭력에 수년간 힘들어했다던 효정 씨. 그동안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둘이 같은 고등학교였거든요. 효정이를 보고 반해서 따라다녔어요.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요? 꽤 오래 알고 지냈겠네요.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로 처음 만난 두 사람. 김 씨는 효정 씨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데요. 거기서 나 쟤한테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고백을 해서 3, 4월쯤에 그렇게 연인이 됐어요. 가슴 뛰는 첫 연애였습니다. 잘생겼냐?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추억을 나누었다는데요. 금이야 오기야 됐어요. 맨날 효정이 이래서 아니 얘가 있잖아 하면서 막 들떠서 자랑하고. 한때는 그 누구보다 다정한 남자친구였다던 김 씨. 그는 매일 사랑을 고백해왔습니다. 초반엔 진짜 완전 공주님대죠. 완전 공주님대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던 모습도 잠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효정 씨. 22년도 가을 겨울쯤 길 가다가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움도 잠시. 친구의 다리에서 발견한 의문의 멍. 살짝 노란색 초록색 멍? 그런 멍들이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번 고3 때 졸업하기 한 며칠, 일주일 남기고 왔어요. 파출소에 전화가 왔어요. 가니까 우리 애만 파출소에 동그랗게 앉혀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머리에 낙엽은 다 묻어있고 무슨 일인가 하니까는 나 때렸다고. 아이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싸웠습니다. 제가 좀 득밤 때리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이고. 효정 잘못이 아니고 주변 애들도 싸울 이유가 없다고 왜 싸운지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밖에 이제 술집 앞에 그냥 나갔을 뿐인데 갑자기 화가 나서 막 머리채 잡힌다거나. 아이고. 대부분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그의 폭력. 뭐야 이게. 지 화 못 참고 언니 배를 그냥 발로 차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다니고. 제가 효정이 자꾸 그냥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냥 진짜 사람이 하면 날아갔어요. 여기 있다 보면 그냥 저까지 날아간 것 같아요. 혹시 직접 봤어요? 네. 오늘 많이 봤습니다. 술을 먹으면 더욱 심해졌다는 그의 폭력. 혹시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여자애가 좀 울면서 이거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 저희한테 와서 자기 불러야 나 인터뷰 플레이가 많이 맞는다. 내가 듣기로 학교 다닐 때 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그 남자애가 많이 커져가지고 나도 심하게. 누구 둘이는 네. 안 만나야 돼 영원히. 네. 너는 네 인생 살고 효정이 효정 인생 살고. 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씨와 만남을 이어갔던 효정 씨. 그래서 제가 그냥 도망치라고.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좀 쉽게 생각했어요. 도망치라고. 왜 안 도망쳤냐고.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차서 때렸대요. 헤어지자고 하면 때리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헤어지자고 하면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별 통보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다가도 어느 날은 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는 김 씨. 피해자 책임은 없습니다. 그 전에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했다는 게 이 피해자의 그날 그때의 폭력 피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다시 교제한다고 해서 이 피해자가 나를 때려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을까? 경찰이 생각을 그때 경찰도 못 믿는데요. 경찰도 못 믿었다고. 교제 기간에 11번의 신고가 들어갔었어요.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두 당일 종결 처리가 된 상황. 하루는 김 씨와 효정 씨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쌍방 폭행으로 종결되어 버린 효정 씨의 신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이게 있어? 어떻게 된 일일까? 적어도 상식적으로 180 넘는 남자라 164 정도 되는 여자애라 말이 되는 소리야 씨. 목 조르고 머리 잡고 끌고 다니는 동안에 사람이 그럼 저항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늘어뜨리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형이죠 인형. 출동했던 지구대에서는 교제폭력으로 신고 접수 시 경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지금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교제폭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이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폭행죄를 적용하는 건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라고 수사 중에 얘기를 해버리면 사건이 그냥 종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신고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딸의 죽음 이후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부모. 얘가 대학교까지 따라왔잖아요. 지원을 했다는데 그것도 간호학과에. 그때 우리가 소름이 확 돋았죠. 언니랑 같은 대학교 간다고 하니까 언니랑 같이 있고 싶었대요. 2023년 같은 학교에 입학한 두 사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는 뭐해서 그러나. 결국 효정 씨는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했다는데요. 아유. 혹시 효정 씨가 일했던 편의점에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면접은 저희 가게 시식대에서 봤는데 부장이 올 때 같이 왔더라고요. 혹시 면접 보는데 남자친구가 오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회장이 그만두게 한 이유도 근무하는데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근무하는 중에. 저 이제 바쁜 시간인데 남자친구가 왜 와 있지? 어느 순간부터 늘 김 씨와 함께였다던 효정 씨. 언니 만나자. 미안해. 나 허락해줘야지 나갈 수 있어. 허락해주면 나갈게. 항상 그랬어요. 아니 그 연인 사이 그래도 허락을 묻는다고? 좀 이상했어요. 김 씨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효정 씨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약속을 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아니 이거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점차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는 효정 씨. 여자친구에게 폭력과 감시를 일삼은 김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요?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안 좋기로 소문 잘했어요, 걔는. 막 학교 다닐 때는 경비 아저씨한테 갑질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시비는 무조건 여자들한테 하고. 그냥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이제 뭘 보노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죠. 자기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없지만 야 씨, 뭘 쳐다보는데 이러면서. 오죽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기를 집에서 내놓는다 하시라 얘기하더라고. 하도 이제 사고를 많이 치니까. 효정 씨가 감당해야 했던 건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들. 저게 뭐예요? 말이 돼요, 저게? 여자친구한테 할 수 없는 욕? 막 개야, 막 개야, 씨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패드립 나오고 막 누굴 뜨네 이러면서 막. 효정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11일. 김 씨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가 한 4-5시간 만에 풀려난 거예요. 11일 날.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그의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은 건데요. 저렇게 바로 풀어준다고요? 검찰에서 불승인하면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풀려난 김 씨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막 술 먹고 잘 지낸다 이런 데 되게 겁나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다니고 노래방도 가는 것 같고 PC방도 간다는 소리도 있고 전혀 반성의 기회가 안 보였어요 걔는. 정말 대단하네요. 반성이 없이. 진짜 미친 아니냐고. 뭐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제정신에 술 먹으러 다닐 수 있냐고. 나 제정신이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효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친구 사귄다고. 다른 여자 사귈 거라고 뭐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황당했어요, 제가. 그날이 13일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효정이는 10일날 사망했잖아요. 근데 13일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슬픔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야. 효정 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부검 결과만을 기다리던 가족들. 기다림 끝에 나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된 건데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 네. 김 씨는 결국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40여일 만에 치러진 효정 씨의 장례. 아이고, 참.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달. 이제 딸을 만나려면 이 길을 수없이 오가야 합니다. 대체 내 딸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하지만 아직 온전히 슬픔을 느낄 새조차 없습니다. 참 제일 그 부모로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가해자가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혈압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구속된 김 씨를 경찰서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다는 어머니. 근데 거기서는 전혀 죄송하다는 거 전혀 없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냥 내 앞에 그냥 지나갔어요. 효정이를 2번 죽이는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런 방구에 뭐 효정 씨 사망 전 병원에 찾아온 김 씨의 아버지. 당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합의금만을 제안해왔다는데요. 아, 저 진짜 아니죠. 너무 화가 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연락, 문자, 하다못해 문자도 없어. 우리가 보낸 것도 안 봤어요. 연락은커녕 보낸 메시지조차 읽지 않은 김 씨 아버지. 일이 아직도 안 사라졌네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맞나요? 저녁이 되자 불이 켜진 김 씨의 집. 김 씨의 아버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한 번에 좀 처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 친구한테 많이 행동을 해봐야 3년에서 5년입니다. 우리가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딸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이제 딸은 이곳에 없습니다. 한참 진짜 막 꽃을 피우고 이제 꿈을 펼칠 나이거든요. 그거 한번 펼쳐보지도 뭐하고 저렇게 또 길거리 다니면 우리 딸 또래 애들 있잖아요. 막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막 웃고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눈에 막 보여.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